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만 제가 쭉 뽑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잘 이해를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한 건가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자, 다음 중에 유량 변수는 몇 개인가? 그 제자가 어떻다고요? 통부인 먼저 속간해야 됩니다. 제자가 통부인. 일단은 제자니까 자산, 자본이죠. 이거 속간내고. 그 다음에 제자가 통부인 했으니까 인구수도 속간내고. 그 다음에 제자가 했으니까 재고량도 속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자 기억번,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이 자 유량 변수입니다. 여기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니까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간의 임대료인지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도 작년 1년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소득도 연봉인지 월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얼마 벌고 있다고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이게 총각입니다. 총각. 이 사람은요 임대료도 지불하고 있고, 자, 원룸에 살면서, 그리고요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하네요. 타 재화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된 거죠. 비싼 거를 덜 소비하고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이번에 거꾸로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치자. 뭐가 상승했다고요? 임대료가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임대료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건 싼 편이죠. 싼 거니까 싼 걸 더 많이 소비하고 임대책 소비를 줄이려고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다 읽어볼게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다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해당 임대책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소비하고 싼 걸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출문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매매 시장에서 부동산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찾아내라. 자, 일단은 아파트 가격 변화, 이거는 수요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라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했다. 이거는 공급이 변하는 겁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공급의 변화. 자, 나머지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가 변하면 수요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이것도 수요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 디귿번, 그다음에요. 자, 니은번도 빠졌네요. 니은번, 디귿번, 그다음에 미음번. 이거 답하면 되겠네요. 자, 니은, 디귿 어떻다고요? 미음.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러면 A가 5% 가격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수요 법칙에 따라 얘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도 소비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B 부동산 수요는 증가했고 C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거 안 사고 싼 거 많이 사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완재는 함께 소비하는 재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소비량이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보완제 관계가 있다 그래줍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부동산 가격이 5% 올라가면 A는 이제 덜 살려고 하는데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했죠. 그 다음에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했으니까 A하고 B는요 대체제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C는요 보완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완제 관계.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은 몇 개인가? 일단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인상됐다 그러면 이건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 감소.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측된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면요,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기억번,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자, 그 뒤에 글씨 너 못 알아듣겠다 그럴 경우, 못 알아보겠다 할 경우는 뒤에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놔서 안 적어놨어요? 거기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친절하게 해놨잖아요, 다. 네. 약간 비호감이지만 친절하게 써놓긴 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는, 여기서 의미하는 이걸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얘와 대체제 관계가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단독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 더 살려고 하죠.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증가한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이번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준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변동금리 제도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요, 이자율도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요. 그래서 그럼 이자율이 내려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니까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감소돼서 부동산 공급이 감소시키는, 죄송합니다. 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헷갈리게. 자,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증가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상에서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해줘야 돼요. 공급 곡선 상.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노동자한테 줄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감소되는 요인이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원래 요 신도시 예정 지역에 건설업자가 10개만 참여하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30개가 참여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공급이 증가시킨다 해줘야 돼요.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에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모두 찾아내라. 자, 어제거나 주택 건설업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우측. 그 다음에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입니다. 우측. 네, 4번 볼게요.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 원가가 절감됐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올랐다. 이자율이 오르면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집어서 자, 이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금리는 동결시키고 담보대출 금리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담보대출 금리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딱 집어서 담보대출 이자율이 올랐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요 좌측으로 가는 요인이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초과 공급이라는 게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수요라는 것은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와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데 서로 살려고 하는 거를요, 초과 수요다. 그때는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은 균형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체재인, 이거 볼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Q0. 이때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얘와 대체 관계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단독을 더 많이 살려고 하죠. 단독 더 많이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하는 바람에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했네요.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자,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단독주택 가격은 어떻다고요? 상승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조금 여기까지 물어본 겁니다. 가격까지도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여기는 뭐가 더 증가했는지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모두 증가했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 이렇게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예, 우측으로 그리면 돼요. 여기 어디로 가요, 안 가요? 가고. 공급의 증가도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이니까 우측 어디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니까 무조건 자, 균형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점 찍어봐요. 뭐는 증가한다고요?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이때는 가격은 올랐죠? 이때는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가격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요, 수요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균형량은 증가한다. 뭐는 증가한다고요? 균형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얼른 몇 번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은 오 복잡하네 하는데 머릿속으로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러면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폭이 큰 경우. 어떤 경우라고요? 큰 경우.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인지 감소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의 증가만 그리라고 했죠? 수요의.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수요의 증가만 그리니까 수요가 이거 아닙니까? 증가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하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댕댕댕 찍으니까 가격 균형량은 증가했네요. 그래서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균형 거래량은 어떻다고요? 증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5번 볼게요. 계산 문제. 자,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했다. T는요, 작년이고, 이건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에는, 자, 이렇게 시장이 변했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그러면 이때는 공급 함수는 변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없고, 수요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여기서 여기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변했다. 자, 그러면 요거는 T 시점입니다. T 시점. 요거는요, T 플러스 1 시점. 올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QS는 EP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도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수요량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T 시점에서는 QD가
얼마예요? 자, 이 900-P에서 자, QD가 뭘로 변했다고요? 1500-P로 변했네요. 1500-P.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했죠? 공급량은 이거라고 돼 있잖아요. 수요량은 이거라고 돼 있잖아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럼 이 P는, 자, 수요량은 900-P죠? 그럼 이때는 P는 P대로 묶여야 됩니다. 빼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니까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됩니다. 3P는 얼마예요? 900. 다 됐네요. 자, 이런 모양일 때는 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9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900을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300이 될 겁니다. 자, 300을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600이 되겠네요. 균형량은 얼마요? 600.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변해서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량은 2P고, 수요량은요, 1500-P니까, P는 P대로 묶여야 됩니다. 빼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더하기. 그러니까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됩니다. 3P는요, 1500. 자, 다 됐네요. 이런 모양 할 때는,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드님한테 물어보든지 그냥 암기하세요. 15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P는 얼마요? 500이 되겠네요. 500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똑같습니다. 1000이 되겠네요. 이렇게 1000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200 올랐네요. 여기서 여기로 200 올랐고, 균형량은요, 여기서 여기로 400이 증가했네요. 400 증가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했으니까, 시간이, 요거는 오늘 공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요거 아까 한 거 있죠? 전부 다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자, 오늘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생소한 내용들, 뭐 주거 분리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 성장 이론 이런 것도 하고, 안 하던 것들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시고,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